어울려 잘 살려고 애쓰는데 마음은 왜 더 무기력하고 피곤해지는 것일까?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밤만 되면 이유 없는 짜증이 밀려오는 것인지. 그 이유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억지로 가두어 버린 낯선 감정들과 매일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내키지 않는 부탁을 받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와의 모임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어른스러운 모습이라 믿으며 평생을 버텨오셨을 겁니다. 내 솔직한 기분을 표현하기보다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안색을 먼저 살피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느라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이 찾아옵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잠시 쉬라고 조언하지만 아무리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이 묵직한 돌덩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평생토록 탐구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융은 우리 마음이 병들고 지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내가 스스로 미워해서 무의식의 지하실에 가두어 버린 내 안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칼 융이 전하는 이 깊은 생각은 늘 남을 위해 나를 죽이며 살아야 했던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감과 위로를 건네줄 것입니다. 제1장에서는 착한 사람일수록 왜 마음이 깊이 병드는지 융의 통찰과 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을 통해 그 구체적인 원인을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착한 사람일수록 왜 마음이 병들까?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림자는 도대체 언제부터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걸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나쁜 본성 때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어릴 적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어른들의 기준에 맞추려다 생긴 상처의 흔적인가? 우리는 흔히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질투심이나 거친 분노를 우연히 발견할 때면 내 심성이 원래 이렇게 꼬이고 나쁜 것일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인간의 어둡고 억눌린 모습이지만 결코 악한 것만은 아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 생명력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화가 나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욕심이 나면 친구의 장난감을 뺏기도 하며 자기 기분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이니까 동생에게 무조건 양보해야지, 혹은 소리 지르고 화내는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어른들의 엄격한 가르침을 수없이 거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회라는 큰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고 말 잘 듣는 나라는 밝고 환한 얼굴만을 세상에 내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질투, 분노, 이기심처럼 세상이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나의 다른 모습들은 깊은 무의식의 지하실에 무참하게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융은 바로 이 지하실에 평생 갇혀버린 내 본성의 조각들을 가리켜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유독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 억눌린 그림자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진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 상사나 가족에게조차 내 속마음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웃으며 받아주고 속으로는 억울함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한 사람으로 남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억지로 유지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혼란과 피로를 겪게 됩니다. 최신 뇌 과학 연구를 보면 이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뇌는 진실한 내면의 감정과 억지로 꾸며낸 겉모습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하는 순간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곳에서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를 쉼없이 보냅니다.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뇌인 전두엽은 남들에게 이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지키는 법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입맛에만 맞춰 살다 보니 우리 뇌의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병들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들을 숨겨버렸다고 해서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항상 양보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 라고 나 자신을 강하게 몰아설수록 지하실에 갇힌 그림자는 밖으로 나오기 위해 더욱 거세게 반항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점잖고 법 없이도 살 좋은 사람이다가도 어느 순간 엉뚱한 곳에서 나도 모르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무거운 짐처럼 억눌려 있던 그림자가 뇌의 억제력이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 약해진 틈을 타고 거칠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산중에서 밭을 가꾸고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마음의 이치도 자연과 천만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겠다고 곁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낸 나무는 겉보기에는 단정해 보일지 몰라도 상처 부위로 무서운 병균이 침투하거나 결국 성장을 멈추고 시들해지곤 합니다. 반대로 줄기가 조금 비뚤어지게 자라더라도 편안하게 바람을 맞도록 넉넉하게 내버려둔 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건강한 온기를 뿜어냅니다. 우리 마음속의 그림자도 이 자연의 나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의 미운 감정들을 억지로 쳐내고 부정할수록 우리 마음의 뿌리는 서서히 병들고 살아갈 에너지를 잃어갑니다. 칼 융은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타인의 어둠을 대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모른 척 할수록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처받게 됩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인정하지 못하면 남의 사소한 실수나 어두운 모습도 도저히 참아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숨겨진 그림자의 존재를 가장 뚜렷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실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후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화를 돋우는 타인이 사실은 나의 잃어버린 그림자를 비추는 투사물이라는 융의 위대한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사라는 말은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난 부분을 상대방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것으로 내 안의 미운 마음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우리 마음의 피곤한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사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그동안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2장 화를 돋우는 타인은 나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보기만 해도 정말 짜증이 나고 미워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말투 하나, 밥 먹는 모습 하나까지도 괜히 눈에 거슬리고 그 사람이 단체 대화방에 글만 올려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 혹은 저 사람 행동은 상식 밖이야 라며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현상에 대해 아주 놀랍고도 뼈아픈 진단을 내립니다.
나를 그토록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내 마음속 지하실에 평생 가두어 두었던 나의 그림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윤근 인간의 마음이 가진 이 묘한 방어 체계를 가리켜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투사란 마치 영화관의 영사기가 하얀 스크린에 영상을 쏘아 올리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인정하기 싫은 미운 조각들을 다른 사람이라는 스크린에 덮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만 불같이 화를 내는 우리 마음의 피곤한 장난인 셈입니다. 윤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이끌어준다 라고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피곤한 투사를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 뇌 과학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의 결점이나 억눌린 욕망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질투심이 많다는 사실, 내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에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이것을 자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문제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라고 뇌를 속임으로써 내면의 고통을 피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는 뇌의 방어 본능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그리고 남을 배려하며 착하게 살아온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분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지하실에 아주 깊이 가두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입속을 다 챙기며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순간 지하실에 갇혀 있던 이분의 그림자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하며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저 사람 참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라고 흉을 보지만 진정한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나도 저 사람처럼 가끔은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몫을 챙기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그 자유로운 행동을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뇌는 질투를 넘어선 거부감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실제로 나빠서라기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내 안의 그림자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중 생활에서 이런 마음의 이치를 잡초를 보며 깨닫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 밭의 멋대로 돋아난 잡초가 그렇게 밉고 보기 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잡초들도 저마다의 생명력을 가지고 흙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더군요. 내가 잡초라고 이름 붙이고 미워했던 그 풀들이 사실은 땅의 기운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속의 미움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미운 사람들도 이 잡초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열등감을 들키기 싫어서 남의 실수를 비웃고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해 남의 삶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하지만 내 그림자를 타인에게 덮어씌우고 밖에서 싸우는 일은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내 소중한 에너지만 갉아먹는 피곤한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남을 탓하고 비난해 보아도 내가 밖에서 싸우고 있는 상대방이 사실은 나 자신의 잃어버린 절반이기 때문에 마음의 답답함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피곤한 투사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거부감이 들 때
밖을 향해 쏘아붙이던 시선을 조용히 거두어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저 행동에 이토록 예민하게 화를 낼까? 혹시 내 안에도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묻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타인을 통해 내 그림자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계속 억누를 때 우리 몸과 뇌가 얼마나 무서운 반란을 일으키는지 뇌 과학적 근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장, 내 안의 어두운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우리는 왜 내 마음속의 그림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덮어두려고만 할까? 칼 융은 평생을 걸쳐 인간의 마음을 관찰한 끝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안의 어두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거듭 경고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질투, 분노, 억울함 같은 마음들을 지하실에 가두어 두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절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그 감정들은 지하실 안에서 제멋대로 덩치를 키우고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의 방어벽이 조금 약해진 틈을 타고 내 삶을 아주 거칠게 흔들어 놓습니다. 평소에는 참을성 많고 좋은 사람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관계를 망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내가 요새 운이 참 안 좋네. 혹은 이게 다 내 팔자고 운명인가 보다라며 한숨을 푹푹 쉽니다. 하지만 융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운명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억누르고 무시했던 내 안의 그림자가 드디어 나를 지배하고 복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융은 일찍이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울증은 억눌린 슬픔이고 불안은 억눌린 두려움이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마땅히 그때그때 겪고 흘려보내야 할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억지로 피하고 덮어두려고만 할 때 그것이 마음속에서 무섭게 골마서 결국 신경증이라는 큰 병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피하려는 그 나약한 회피가 오히려 더 잔인한 고통을 불러온다는 참으로 서늘한 통찰입니다. 칼 융이 직관적으로 꿰뚫어 본 이 마음의 전쟁을 현대뇌 과학이 아주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 깊은 곳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비상벨이 있습니다. 내 그림자가 억울하다며 분노나 두려움의 감정을 뿜어낼 때 이 편도체는 몸에 아주 강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평생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진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을 억지로 가동해서 그 비상벨 소리를 강제로 틀어막아 버립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아주 세게 밟는 것과 똑같은 피곤한 상태입니다. 밑에서는 화를 내라고 엔진이 터질 듯 돌아가는데 위에서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으니 뇌가 얼마나 헛바퀴를 돌며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이 피곤한 싸움이 매일 계속되면 우리 몸은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고 결국 어깨가 돌처럼 굳거나 소화가 안 되는 화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말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푹 쉬었는데도 월요일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 참 많으시죠?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졌다고 낡은 몸을 탓하시지만
진정한 원인은 육체의 피로가 아닙니다. 융의 말처럼 지하실에 가둔 그림자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억누르느라 우리 뇌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전부 긁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통제하는데 나의 맑은 기운을 다 낭비해버리니 정작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느끼고 살아갈 활력이 남아나질 않는 것입니다. 칼융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것은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억지로 깎아낸 반쪽짜리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두운 면까지 모두 품어 안는 완전하게 넓은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산속의 나무들도 이 에너지를 다루는 법을 잘 압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거나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보기 흉한 앙상한 가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남들 보기 좋으라고 억지로 푸른 잎을 유지하려 애쓰다가는 뿌리까지 말라 죽는다는 것을 자연의 본능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나무와 똑같습니다. 내 안의 미운 감정을 억지로 숨기고 착한 척 포장하려 애쓰다 보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먼저 썩어 들어갑니다. 이 지독한 마음의 헛바퀴를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융의 간절한 당부처럼 닫힌 문을 열고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환한 빛으로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밀어냈던 내 안의 어두운 감정들과 어떻게 하면 억지스럽지 않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무의식의 지하실에 갇힌 그림자를 우리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4장 억눌린 그림자를 우리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 법. 평생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내 안의 낯선 마음들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칼융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대답을 들려줍니다. 그는 무의식의 지하실에 갇힌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아주 소중한 황금이 함께 숨겨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그 미운 감정들이 사실은 내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줄 숨겨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물을 캐내어 우리 삶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내 마음에 찾아온 불청객에게 조용히 차 한 잔 대접하기입니다. 살다 보면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나 동료를 보며 속에서 훅 하고 질투심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럴 때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지 내가 이 나이에 질투나 하고 참 옹졸하다며 스스로를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억지로 지워버리려 애를 쓰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질투심이라는 낯선 손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혹은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크게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의 존재를 그저 편안하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칼융은 이 과정을 오랫동안 미워했던 불청객을 내 방으로 초대하여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감정을 피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림자의 거친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세상에 쓸모없는 감정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입니다. 긴 시간 산중 생활에서 배운 것은 성가시게만 느껴지던 잡초나 작은 벌레들도 저마다 흙 속에서 꼭 필요한 고유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한 약을 쳐서 그 잡초를 뿌리 뽑으려 들면 오히려 땅 전체의 기운이 병들고 건강한 작물마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은 결코 어떤 생명도 가치가 없다고 밀어내지 않으며 차가운 비바람이나 길가에 뒹구는 마른 낙엽조차도 땅속에 스며들어 다음 봄을 위한 아주 훌륭한 걸음으로 쓰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그림자도 이 자연의 순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의 어두운 감정들은 치워버려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마음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억눌렀던 분노는 누군가 내 소중한 경계를 함부로 넘어오려 할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내려는 아주 정당한 방어 수단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질투심은 나도 저 사람처럼 발전해서 내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는 눈부신 삶의 에너지입니다. 감정이 가진 이 긍정적인 뒷면을 이해하면 미운 마음을 안아주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셋째, 그저 웃으면서 나 자신을 편안하게 위로해주기입니다. 우리가 분노나 질투 같은 감정들에 나쁘다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가만히 안아줄 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하실에 갇혀 나를 공격하던 그림자가 나의 따뜻한 온기에 날선 발톱을 거두고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새롭고 강력한 동력으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남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평생 감추어왔던 부끄러운 조각들까지 편안하게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피곤한 뇌의 헛바퀴를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모두 인정할 때 사람은 비로소 흔들림 없이 넓고 편안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왜 더 피곤해지는지, 내 마음을 병들게 했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가 유독 미워하던 타인의 행동 속에 숨겨진 나의 그림자를 살펴보았고, 감정을 억압할 때 우리 뇌와 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뇌과학의 원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은 내 마음속의 낯선 감정들과 기꺼이 화해하고 평생을 억눌러 왔던 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워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볼 때 누군가를 미워했던 뾰족한 마음이나 부끄러웠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쫓아내려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 내 안에 그런 욕심과 미움도 함께 살고 있지. 평생 숨기느라 참 애쓰며 살았구나 하고 그저 빙긋이 웃으며 스스로에게 참 고생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안의 미운 모습조차 어떤 잣대 없이 편안하게 허락할 때 여러분의 밤은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우실 겁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2부에서는 나를 억눌렀던 또 다른 무거운 짐, 바로 평생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써야만 했던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는 법을 나눕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지금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걸어가는 길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밤도 종일 애쓰며 긴장했던 어깨의 힘을 툭 내려놓으시고 맑고 깊은 온기 속에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고민으로 고생하시는 가족과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